유명인의 고기를 맛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실제로 이런 생각을 실행에 옮기려는 회사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배양육을 개발하는 회사 바이츠랩스는 유명인의 조직 샘플로 고기를 배양하여 이탈리아식 드라이 소시지인 살라미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이 기업의 목표라 밝혔습니다. 바이츠랩스의 홈페이지에는 자신이 맛보고 싶은 유명인을 태그할 수 있도록 배우 제임스 프랑코, 제니퍼 로렌스, 힙합 가수 카니에 웨스트, 유명 MC 엘렌 드제네레스의 사진과 그들을 언급하는 트위터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응원하는 다른 유명인들에게도 이 회사의 목표를 알릴 수 있도록 해시태그 #IsCelebrated 캠페인을 장려함과 동시에 또 누구를 먹고 싶으세요? 라는 섬뜩한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마틴이라 밝힌 바이츠랩스의 CEO는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배양육의 상용화는 거의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며 배양육 산업은 기존 축산업 시장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잔인성, 폐기물, 환경오염 등의 영향 없이 환경 친화적 육류 생산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고 또한 이미 일부 유명인들에게 긍정적인 응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영국 런던 디자인 박물관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미국의 한 과학자팀은 실제로 인간의 세포와 혈청을 이용하여 인간 고기를 배양하였고 인류가 현재와 같은 속도로 육류를 소비한다면 언젠가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고기를 생산해야만 할지도 모른다는 의미를 담아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신화 속 뱀의 이름을 딴 우로보로스 스테이크를 전시한 바 있습니다.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사람의 조직 샘플을 실험실에서 배양하여 고기를 만들었더라도 인육에 해당되고 이는 명백한 식인 행위이므로 역겨운 발상이라는 반응과 사람의 살점을 직접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므로 식인 행위라 볼 수 없다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바이츠랩스는 윤리적인 비난을 피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들이 익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들이 정말로 유명인의 고기를 판매하기 시작한다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조에 담긴 금붕어가 헤엄을 치자 수조 아래 4개의 바퀴를 가진 로봇이 금붕어가 헤엄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스라엘 네게브의 벤구리온 대학교의 연구팀은 금붕어의 학습 능력과 항법 능력을 연구하기 위해 수조 위에 달린 카메라가 수조 속 금붕어의 움직임을 읽고 그 방향에 따라 이동하는 맞춤형 물고기 운행 차량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금붕어가 특정 목표에 도달하면 먹이를 주는 방식으로 성별이 다양한 6마리의 금붕어를 훈련시켰고 6마리 모두 연구팀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훈련에 성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붕어들은 장애물, 막다른 골목, 잘못된 방향을 인지하고 극복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는 연구팀이 제시한 거짓 목표물에 속지 않고 올바른 목표물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논문의 저자인 샤사르 기본 박사는 인간이 자전거나 자동차 운전을 처음 배울 때 무척 낯설어 하다가도 이내 극복하는 것처럼 금붕어 역시 진화했던 것과 전혀 다른 환경에서도 복잡한 일을 배울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 결과는 행동내 연구 학술지 최신호에 기재될 예정입니다. 더 이상 금붕어의 기억력이 3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억력이 거의 금붕어의 브레인. 뭐지? 세계적인 평화운동가이자 1984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상직자 데즈먼드 투투 대주교가 지난 12월 26일 선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류의 안녕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로 불 대신 액체를 사용하는 친환경적 장례 방식인 아쿠아메이션을 택했습니다. 아쿠아메이션은 수분해장, 무염화장, 액체화장 등으로 불리는데 pH 12에 달하는 강한 알칼리성 용액과 물이 담겨있는 고압 실린더에 시신을 안치하고 90도에서 150도에 달하는 열을 가하면 용액이 끓지 않고 수시간에 걸쳐 사체의 유기물이 분해되는 방식이 특징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시신은 뼈를 제외하면 모두 액체화되어 유골만 남게 되고 이를 분쇄한 뒤 유골함에 담아 유가족에게 전달됩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매장식 장례로 인한 토지 소모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불을 이용한 화장법이지만 이 역시도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며 한 해 화장으로 수백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쿠아메이션은 화장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약 7분의 1을 사용할 뿐이며 배기가스를 전혀 방출하지 않고 분해 이후 남는 액체는 소금과 아미노산을 포함한 무균 유기화합물로 비료로 사용하거나 중화시켜 수로로 방출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입니다. 데즈먼드 투투 대주교의 마지막 메시지인 아쿠아메이션은 인류의 주 장례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지난달 7일 미국 메릴랜드 주립대학교 메디컬 센터의 의료팀이 말기 부정맥을 앓고 있던 57세의 남성 데이비드 베넷에게 돼지 심장을 성공적으로 이식했습니다. 8시간에 걸친 심장 이식 수술은 지난 10월과 12월 뉴욕대학교 랑곤 헬스 메디컬 센터의 의료팀이 뇌사자를 상대로 2차례의 돼지 심장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 3번째 이루어진 이중간 이식 수술이며 뇌사자가 아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수술로는 세계 최초의 사례입니다.
메릴랜드 주립대 의료팀은 뉴욕대에 앞선 2번의 돼지 신장 이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돼지의 유전자 4개를 제거하고 6개의 인간 유전자를 추가한 유전자 조작 돼지의 심장을 이식하여 심장이 이식되었을 때 면역 체계가 이를 제거하기 위해 항체를 생성하여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이번 심장 이식 프로그램의 책임자인 바틀리 그리피스 교수는 심장을 이식받은 데이비드 베넷은 현재 의식을 회복했으며 간병인에게 말을 거는 등 양호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후 돼지 심장 수여자인 데이비드 베넷의 과거가 밝혀져 한 차례 논란이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베넷은 과거 1988년 당시 22세였던 에드워드 슈마커라는 남성이 자신의 부인을 무릎 위에 앉힌 채 함께 노는 것을 본 직후 그를 흉기로 7차례 찔러 평생 동안 장애를 안고 살게 만들었으며 당시 범행으로 6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 슈마커의 여동생 다우니는 그가 새로운 심장으로 2번째 기회를 얻었지만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메릴랜드 주립대 의료진은 베넷의 과거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며 관계자는 범법자는 사법체계에 따라 형벌을 받을 뿐 환자로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에는 제약이 없다고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20에서 BMW가 색상을 자유자재로 변경할 수 있는 특별한 차량을 전시했습니다. BMW의 전기 SUV 차량인 iX에 전자잉크 기술을 적용시킨 iX Flow라는 이름의 이 차량은 휴대폰 터치 하나로 자연스럽고 디테일한 색상 변경이 가능합니다. BMW 측은 이 특수한 차량 코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히 밝히기를 거부했지만 아마도 차량 코팅 내에 존재하는 미세한 캡슐 속의 특수 잉크가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전기 신호를 받으면 캡슐 표면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멋진 외관과는 달리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고 도로교통법상 제도적인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아 출시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매일 그날의 기분에 따라 차량의 색상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러시아의 군사암호 송신국으로 추정되는 GHOUG에서 최근 이상한 메시지를 송출하고 있어 해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4625kHz, 6995kHz 등의 주파수에서 1982년부터 송출되고 있는 정체불명의 버저음은 평소에는 약 1초 간격으로 버저음을 송출하는 특징이 있으나 역사적으로 종종 목소리나 난수 방송이 송출되었던 기록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최근 알 수 없는 이유로 전파로 이미지를 만든 메시지가 송출되거나 각종 노래가 나오는 등 전파 납치가 의심되는 송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6일에는 GHOUG에서 가수 싸이의 히트곡 강남스타일이 흘러나오는 것을 포착한 한 일본의 네티즌이 이를 트위터에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러시아 군사방송을 건드리다니 집에 홍차 배달되겠네, 겁이 없다 등 여러 반응과 함께 대체로 유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방구석에서 발배연구소 발비였습니다. 과대 광고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신 분 혹은 특정 제품에 대해 분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메일이나 댓글로 제보해주세요.